저는 60대 여성입니다. 제 딸이 결혼할 남자라며 한 남자를 데려왔을 때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런데 상견례 날 그 남자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 제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20년 전 제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린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얼어붙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딸이 신중하게 고른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은 딸은 화사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딸의 옆에는 듬직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 짙은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모습이 참으로 늠름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희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고 고닫으며 떨리는 목소리에는 저희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시작되고 저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청년은 단순히 예의를 차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의 삶을 이해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질문들을 던졌습니다. 딸은 그런 청년의 모습이 사랑스러운 듯 연신 환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딸의 웃음을 보며 홀로 딸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 경제적 고충,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까지 모든 것을 감당하며 딸을 지켜왔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라는 생각에 울컥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청년은 제 눈가를 눈치채고는 제게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그의 따뜻한 배려에 저는 울컥하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의 딸은 분명 좋은 사람을 만났고 이제 행복한 미래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예비 사돈이 들어서는 순간 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방 안의 웃음소리도 잔잔한 배경음악도 모두 멈춘 듯 했습니다. 제 심장은 얼어붙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얼굴은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를 마주한 순간 제 눈앞에는 남편의 마지막 미소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손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서 있던 남자의 얼굴이 바로 저를 향해 싱긋 웃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은 쿵 하고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그날의 고통을 기억해내며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저는 숨쉬는 것조차 잊고 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20년 전과 똑같이 교활하고 낯선 친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의 예비 사돈이 될 사람,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제 딸의 행복을 빼앗아간 남자, 그리고 이제는 제 딸의 미래까지 앗아가려 하는 남자. 그 순간 제 입술이 굳게 다물어졌고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작은 회사를 운영하며 매일 새벽까지 밤을 새웠습니다. 남편은 신기술 개발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저희에게는 빛나는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둘도 없는 중학교 동창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그가 나타났습니다. 겉으로는 둘도 없는 친구처럼 남편의 어깨를 두드리며 함께 꿈을 이루자고 했지만 그는 가면을 쓴 악마였습니다. 남편의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교묘하게 이용했죠. 남편이 심혈을 기울여 개발한 획기적인 기술을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몰래 빼돌렸고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는 비리까지 계획적으로 저질렀습니다. 친구의 배신을 믿지 못하고 충격에 휩싸인 남편은
회사가 파산하자 모든 것을 잃은 채 절망 속에서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그때 겨우 40대였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지만 어린 딸을 보며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유산이라곤 낡은 아파트 한 채와 감당할 수 없는 빚더미뿐이었죠. 빚쟁이들의 독촉 전화가 빗발칠 때마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딸을 굶기지 않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밤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새벽에는 우유 배달을 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히고 갈라진 손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줄 때마다 미안함과 함께 말 못할 서름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앞에 두고 홀로 밥을 먹으며 눈물로 밥을 삼키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한시도 꺼지지 않는 불길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불길은 남편을 앗아간 그 남자를 향한 복수심이었고 언젠가 반드시 그를 찾아내리라는 다짐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빛이 꺼져버린 암흑 속에서도 저는 딸을 위해 살아야 했고 그를 향한 분노를 가슴속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20년의 세월은 저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그 상처와 분노는 결코 아물지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며칠 뒤 예상대로 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늦은 오후 초인종이 울렸고 저는 담담하게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를 집 안으로 들이자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제 낡은 거실을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 상견례에서처럼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따님과 제 아들이 워낙 잘 어울려서 결혼을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그의 말은 뻔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딸과 결혼 상대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그는 줄곧 제 딸에게 과분한 선물을 보내는 등 무리하게 관계를 밀어붙이고 있었죠. 명품 가방, 값비싼 시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 식사권까지. 그가 베푸는 호의는 순수한 배려가 아니라 돈으로 모든 것을 사려는 오만함이었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들은 제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마치 20년 전 남편의 순수한 열정을 돈으로 더럽혔던 그때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 봐야 다 소용없는 짓이라는 걸 아셔야 할 텐데요. 제가 던진 의미심장한 말에 그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허허 웃으며 제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안에는 거액의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남편의 생명과 맞바꾼 대가였고 그가 제게 던지는 조롱과도 같았습니다. 그의 그런 행동이 저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과 오만함이 불러올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그 손으로 이제 와서 자신의 아들을 위한다는 가면을 쓰고 제 앞에 서 있는 모습에 역겨움마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에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족을 파멸시킬 것이다. 당신이 내 남편에게 그랬던 것처럼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갈 거야. 제 서늘한 목소리에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핏기 없는 얼굴로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딸의 결혼을 서두르는 이유가 뭔지 알아? 우리 아들이 남들처럼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내 평생의 소원이거든. 너 때문에 그 결혼이 틀어지면 내 아들이 불행해진다고. 그의 말에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남의 아픔을 짓밟고 일어선 주제에 내 아들의 행복을 빌어? 그때는 내 남편의 행복을 짓밟았고 이제 와서는 자신의 아들의 행복을 핑계로 삼는 그의 이기심이 저의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무너뜨려야만 비로소 내 남편의 억울함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20년 전 남편이 남긴 낡은 일기장과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노랗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남편의 필체로 당시의 열정과 함께 그 배신으로 인한 절망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며 복수를 위한 칼을 갈았습니다. 먼저 저는 그의 사업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남편의 희생 위에 세워진 그의 회사가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비리가 숨겨져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의 대표에게 익명의 제보를 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당했던 방식과 똑같이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이 가장 신뢰하는 친구이자 동료에게 이 모든 자료를 보냈습니다. 아들에게 직접 보내기보다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진실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진실이 아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부자 관계에 균열을 일으키길 바라면서 말이죠. 마지막으로 저는 과거의 비리 사건들을 끈질기게 파헤치는 한 기자를 찾아가 증언과 함께 남편의 일기장 사본을 건넸습니다. 마침내 한동안 잠잠했던 언론을 통해 그의 과거 비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원수는 제가 파놓은 함정 속에서 허우적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의 집중 포화와 검찰의 수사 착수 소식에 그의 회사는 매일 주가가 폭락했고 한때 그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그를 무너뜨린 것은 아들의 싸늘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아버지가 이런 사람일 줄은 몰랐습니다라며 돌아섰을 때 그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 빳빳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었고 오만했던 얼굴에는 절망과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보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멈춰주게. 내 아들만은 행복하게 살게 해줘. 내가 잘못했네. 자네 남편에게 못할 짓을 했네. 모든 것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제발 자네 딸과 우리 아들 결혼만은 막지 말아주게. 하지만 그의 필사적인 외침에도 저는 속 시원한 기쁨 대신 묘한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20년의 한과 분노가 드디어 종착역에 도착했지만 그 끝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의 파멸을 보며 느낀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남편을 잃은 슬픔과 함께 한을 품고 살아왔던 제 자신의 공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남편을 되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제 복수는 가장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제 복수가 불러온 또 다른 파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제 딸의 결혼 상대였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모든 죄를 알게 된 상태였습니다. 밤새도록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 집 앞에서 기다렸던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저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행복을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너무 사랑해서 저지른 행동이라고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저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듯 온몸을 떨며 제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실망과 진실을 마주한 고통,
그리고 저와 제 딸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젊은이의 눈에서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는 20년 전 제 남편의 순수한 열정과 정직함을 닮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복수심에 눈이 멀어 소중한 딸의 행복까지 망가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제가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며 되찾으려 했던 정의는 또 다른 순수한 영혼에게 상처를 입히고 있었습니다. 2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 새로운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한때 그를 향했던 분노는 온데간데였고 제 마음속엔 복수의 끝에서 마주한 씁쓸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젊은이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아주 어릴 적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돈 없고 배경 없는 사람은 살아남기 힘든 세상이었죠. 아버지는 저희 가난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한 적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에 집착하게 됐다고 하더군요. 아버지도 순수하고 열정이 넘쳤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하자 당신의 남편을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 아버지 자신도 모든 것을 잃고 가족이 파멸할 거라고 생각했다고. 진 빚은 평생 갚아도 모자라겠지만 저를 행복하게 키우는 것으로 그 죄를 씻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죄를 대신 사죄하겠습니다. 그 젊은이의 눈에서 저는 진심을 보았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모습에 제 마음은 흔들렸습니다. 20년간 미워했던 그 원수에게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저는 복수심 때문에 소중한 딸의 행복까지 망가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저는 복수에 성공했습니다. 그 원수는 제가 던진 작은 불씨에 모든 것을 잃고 파멸했습니다. 한때 거대했던 그의 회사는 폐허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꿈꿔왔던 복수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파멸은 남편을 되돌려주지 않았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씻어주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 깊게 파였던 복수의 구덩이만 더 크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증오로 가득 찼던 20년의 시간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향해 달려온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 제 딸과 그 젊은 남자의 진심, 어린 사랑을 보면서 제가 복수심 때문에 소중한 딸의 행복까지 망가뜨릴 뻔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팠습니다. 상견례 이후 딸은 제게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물었고 저는 차마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지만 그가 겪었던 어려움과 고뇌에 대해 일부를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딸은 그 젊은 남자의 아버지를 이해하려 애썼고 오히려 그 아픔을 함께 감싸 안으려 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더 깊은 사랑을 확인하는 그들의 모습은 제 남편과 저의 젊은 시절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를 씌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증오 속에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의 행복을 위해 복수를 멈추기로 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그를 찾아갔습니다. 한때 번쩍이던 그의 사무실은 이제 먼지가 쌓인 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고개를 떨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지막 경고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건 당신이 내게서 빼앗아간 것들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야. 당신이 한 짓을 평생 잊지 않고 매일 반성하며 살아가라는 의미다. 당신의 죄는 평생 당신을 따라다닐 거야.
하지만 내 딸과 당신 아들은 서로의 순수함만을 보며 사랑할 자격이 있어 그들의 앞날을 방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심으로 반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차림으로 묵묵히 땀 흘려 일하는 그의 모습은 한때 오만했던 사업가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딸과 그 남자 또한 서로의 아픔을 보듬으며 결혼을 다짐했습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고 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용서란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자신을 위한 것임을